일단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이 5과목인데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토목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그 토목기사라는 자격증은 6과목을 시험 보는데 6과목이 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토목학원 같은 곳은 월요일 강사, 화요일 강사, 수요일 강사, 목요일 강사가 다 달라요. 그리고 과목이 다 달라. 근데 그렇게 따로 노는 별개의 과목인 자격증도 있지만 우리 자격증은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론이 잡히지 않으면 다른 과목도 안 잡히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월요일은 무슨 과목, 화요일은 무슨 과목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개론 끝날 때까지 개론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개론이 잡혀야 나머지가 잡히고 이 개론을 저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거의 절반 정도, 수업의 절반 정도는 개론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개론한다고 개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방지기술, 공정시험 기준, 상하수도 다 녹여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기반을 다져 놔야 다른 과목도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론을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로 공정시험 기준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 공정시험 기준은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암기 과목이에요. 100%. 100%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순서대로 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 얘를 진행하면은 암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다른 수업 하면서 수시로 막 물어볼 거예요. 암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암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다니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계속 암기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과락을 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과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공정시험 기준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지 기술을 세 번째로 진행을 할 건데 요거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방지 기술이 가장 중요한 과목,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개론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여기서도 방지 개념을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잡혀 있어야 여기도 소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방지 기술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인 법규를 한 3일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수업 끝나기 직전에 3일 동안 바싹 해야지 효과가 높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만 해당하는 상하수도를 한 3일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은 대략적으로 2달 정도 코스, 2달 과정이고,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그 시험 준비 기간은 2달이에요. 그 2달간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를, 3, 4시간 정도? 3, 4시간 정도 공부를 2달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최소한 2주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충분하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오히려 시험 스케줄이 늦춰준 게 그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서 괜찮지 않나 싶어요. 물론 뭐 공무원 준비하고 뭐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치명타예요. 공무원 시험 보기 전에 자격증이 있어야 가산점이 들어오는데 최종 합격 발표가 너무 늦어가지고 가산점을 못 받고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1회차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3월 말로 미뤄졌다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개강 초기 분위기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우리가 3월 초에 학교 개강하잖아요. 개강하자마자 뭐예요? 신입생 환영회하고 뭐 연합 MT 가고 뭐 개강 파티하고 뭐 이런 것만 잘 피해 가시면은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준비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 필기할 노트, 이면지, 계산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계산 문제는 실질적으로 법규 같은 건 계산 문제 전혀 없고 공정시험 기준에서 한 2문제, 3문제 정도 계산 문제 나오고 방지 기술은 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가. 개론에서는 한 4문제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계산보다 이론 문제가 더 출제 비중은 높아요. 100문제 중에서 70%가 이론이고 30%가 계산입니다. 근데 그 30%밖에 안 되는 계산을 좀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실기는 계산이 많아요.
물론 이것도 회차마다 달라요. 회차마다 다른데 보통 필답형 문제는 계산과 이론이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이론 문제, 뭐 서술형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뭐래도 좀 쓰면은 점수가 좀 나갈 수 있죠. 계산 문제는 답이 틀리면 아예 점수가 안 나가요. 채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1차 합격은 계산이 많지는 않지만 최종 합격은 무조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계산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 놓으셔야 응용 문제도 대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기가 준비돼야 되는데 이 계산기도 잘 누르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거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기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계산기 사용하는 요령도 많이 설명을 수업 시간에 드릴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시험 보는 시간이 그 1차 필기의 경우는 한 문제당 1분 30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산기 누르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업 들으러 오실 때 계산기를 가져오셔야 되고 그리고 2020년부터 계산기에 대한 기종에 대한 어떤 제한도 있어요. 기사, 산업기사가. 근데 그 계산기는 뭐 2만 원 내외의 것이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는 너무 고가의 계산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저렴한 계산기 하나씩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계산기는 특정 메이커만 좀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FX 570 ES 플러스 이름 겁나 길어. 그 FX 카시오 거예요. 570 ES 플러스. 이름이 좀 길다 보니까 새로 신형이 나왔는데 FX 570 EX라는 신형이 나왔어요. 요게 인터넷 최저가 구입하시면은 한 16,000원, 17,000원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으면 있는 거 쓰시고 너무 내가 고가의 계산기라서 그 기종 제한에 걸렸다,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분들은 요거를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니까 둘은 거의 같은데 일단 우리가 계산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솔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x를 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x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공학 전공한 분들은 이거 사칙연산으로 x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죠. 200을 먼저 곱하고 1.3을 나누고 마이너스 1을 넘겨서 플러스 1하고 0.5를 나눠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정리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요 수식을 계산기에다가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솔브 키를 눌러가지고 x를 계산해라 그러면은 x가 딱 얼마다라고 바로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의 이런 저가형 계산기도 그 솔브 기능이 다 있습니다. 다만 얘는 그 연산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솔브 for x 딱 누르면은 한참 있다가 틱 하고 나와요.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시험 봐야 되는데 근데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솔브 딱 누르면은 바로 탁 x 값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브 기능을 적극 활용하실 분들은 얘를 사는 게 낫고 이 정도를 왜 그런 기능을 써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거를 써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둘의 또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일단 얘가 폭풍 간지 멋있어요. 생긴 게 막 버튼이 막 카본틱 하면서 아주 중요한 측면이죠. 이게 흰색과 카본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EX로. 근데 기존에 ES 플러스 있는 분들은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계산기를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솔브 기능 사용하는 거 아니면은 뭐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저 계산기 기준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니까는 있는 분들은 그냥 쓰시고 없으신 분들 구입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이 둘 중에 하나로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기를 꼭 가져오셔야 되고 그리고
교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가끔 보면 이제 동영상 게시판에 나는 A사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로 인강 보면 안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수업을 듣기 위해선 제 교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뭐 출판사 여기저기 계속 다른 데서 조건 제시해서 옮겨서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질환경기사 시험 보는 그 응시생 수가 1년에 8,000명 정도 돼요.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 합쳐가지고 1년에 한 8,000명 정도 시험 보는데, 제가 매년 교재를 새로 찍을 때 한 4,000부 정도 찍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일탈하는 뜻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요 교재를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뭐 2020년판, 2021년판, 2022년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재는 어쨌든 시험이, 출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없고, 똑같은 유형인데, 다만 이제 바뀌는 게 법규 같은 건 바뀌죠. 법규 같은 거는 바뀌는 것이지, 뭐 매년 이렇게 뭐 출제 유형이 변화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학문이고 뭐 몇 년도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뭐 법규 같은 경우에 이제 개정된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카페에다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만 이제 수정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배 보던 책을 봐도 뭐 큰 문제, 잠깐만요. 이왕이면 새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게 더 낫기는 하죠. 미안합니다.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네요. 그러니까 뭐 그 교재 뭐 최신판 뭐 이런 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 제가 제공하는 그 수정 파일만 잘 봐서 수정해가지고 그냥 그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준비물 그렇게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시험 보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수업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그 책이 그 이론편이랑 기출문제랑 이렇게 분권이 되어 있는데, 수업 오실 때는 이론편만 가져오시면 돼요. 기출문제는 제가 수업하다가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일 오실 때 기출문제 좀 가져오세요. 그때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면 말씀드릴 테니까는 그 외에는 이론 교재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처 같은 것도 살짝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좀 잠깐 쉬었다가 그거에 대해서 살짝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